킥스와 신한천일염의 경기입니다. 3라운드 1경기 킥스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승부가 난 것은 아닙니다. 네, 장고대국 진행 중이고요. 이제 속기대국 2경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라운드 승점 없이 3라운드를 맞이한 두 팀인데요. 장고대국 백홍석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순이 진행된 걸로 보이진 않네요. 네,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이제 검토실에 가서 장고대국은 어때? 이렇게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네. 앞에 대국들이 너무 재밌어서 아예 보질 못했다고 이제부터 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네. 네, 4국 속기대국입니다. 안국현 선수와 정서준 선수의 대국. 정서준 선수는 정말 귀하게 얻은 기회거든요. 네, 정서준 선수 시청자분들은 아직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선수 분명히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윤준상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입니다. 이 대국을 중점적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주장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묵직한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용 자체도 좀 묵직할까요? 네, 일단 윤준상 선수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한 파이터예요. 네. 자, 윤준상 선수 개막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저번 경기에 이제 안조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 통산 성적 100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도 역시 개막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저번 경기 때 이제 강동현 선수에게 패했죠. 네. 자, 두 선수의 기풍으로 오늘 대국 흐름을 좀 예상해 볼까요? 아무래도 일단 윤준상 선수가 조금이라도 타이트한 수들을 많이 줄 테고 이지현 선수는 두텁게 둔 이후에 한 방을 좀 노리는 작전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요. 네. 두 선수 모두 힘을 일단 바탕으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전투가 안 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 맞붙겠군요. 네, 한 번이 아니라 네. 계속 맞붙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해서 빠르게 이제 몇 수가 진행이 네. 되었는데 역시 또 어김없이 등장했죠. 네. 흑은 영하점으로 시작을 했고 백은 네 번째 수로 이제 소목을 뒀는데 흑이 날일자로 걸치자 가장 기본적인 정석. 사실 이 수는 예전에는 소목일 때는 잘 두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네. 가끔 두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를 지불 차지를 하고 윤준상 선수가 또다시 이제 3-3을 들어가면서 윤준상 선수는 지금 거의 대놓고 초반에 일단 귀에 실리는 내가 가져가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변을 여기 젖히는 수도 있고 끊어가는 수도 있고요. 네. 젖혔을 때도 변화가 위로 끊고 따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축으로 잡힐 때는 백기 이렇게 두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두고 축머리를 두는 바둑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기보다는 여길 끊고 이곳을 이제 끊어서 한 점을 잡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단수 치고 따내고 흑이 손을 돌려서 다른 곳을 둘 때가 많습니다. 역시 주변 배석에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이지명 맞대결 랭킹도 비슷하고요. 상대 전적도 큰 차이가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예상하기 힘든 승부인데요. 네, 양쪽 팀 다 이 승부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히 알지만 네. 우리 팀 선수가 이겨줬으면 그러니까 서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다만
지금 스코어 자체가 이지현 선수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죠. 확실히 뭐 선수들이 뭐 꼭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것은 전혀 아니긴 하지만 내가 지면 팀이 확실히 진다와 그냥 나는 이거 뭐 저도 팀은 이길 수 있고 그냥 이건 나 개인의 바둑이다 이렇게 두는 것과는 좀 네. 차이가 있어요. 윤준상 선수가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려는 작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는 자연스럽게 조금 돌이 두텁고 중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우변을 벌리면서 모양을 크게 가져갔고 백 입장에서 생각할 만한 수는 여기 다가오는 것, 뭐 하변 날일자 걸치는 것, 뭐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좌변 쪽이 일단은 좀 더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수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윤준상 선수는 특히나 좀 예전부터 인공지능 바둑을 뭐 많이 좀 두고 연구하고 네. 그런 기사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성적도 좀 좋아졌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빠르게 손이 나왔는데 네. 처음으로 좀 멈췄고요. 뭐 이렇게 시간을 쓴다는 건 혹시 다른 것인가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초반이라는 것은 뭐 걸침, 굳힘, 네. 벌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벌리는 것이나 아래쪽을 걸치는 것 이 정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3-3 또 들어가는 건 흙이 너무 두터워질까요?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좀 극단적이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느 때 들어가도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거의 아무 때나 들어간다 생각이 될 정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네. 글쎄요. 정말 너무 극단적인 느낌이 들어서 참고도는 보여드렸지만 저는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네요. 사실 이 3-3이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포석이 조금 단조로워지긴 했어요. 네, 저도 사실 뭐 어디 해설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진석 해설위원도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바둑이 굉장히 어딜 둬도 충분히 둘 수 있고 뭐 좀 굉장히 판이 넓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도 뭐 둘 수 있고 네. 뭐 정답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너무 이렇게 뭐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 선수들이 자기가 뭐 뒀던 것도 찍어보고 실제로 인공지능과 대국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양화점 이후에 3-3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계속 사실 저도 해설하면서 좀 이제는 좀 지겹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네. 다 양화점 하고 뭐 날일자 하나 걸쳐놓고 들어가고 거의 그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고수인데 내가 인정하는 고수가 맨날 그렇게 둬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슷하게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단들을 처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새로우니까 판이 넓어졌다는 느낌이었는데 계속 나오니까요. 네. 자, 윤준상 선수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쪽이었군요. 여기 붙이는 수도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좀 더 나오는 네. 수법이고 이 수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갈 때 이쪽으로 막는 것이 일단 싫다라는 뜻이고 여길 막고 있거나 하면은 하나라도 더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이다. 여길 둬도 이것 역시 좀 더 기분이 좋다. 네. 다만 여기 붙이는 것은 흙은 일단은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귀의 실내를 차지한 이후에 백이 가는 길목을 막아서 우변 쪽을 집으로 만드는. 바깥쪽에서 막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진행이라면 흙 쪽에서 뭐 전혀 네.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바깥쪽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흙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둔다면은 3-3 쪽에서 네. 막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막는 것이 이곳을 막고 뒀다고 해서 바둑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길 막고 있고 손을 빼고 둬도 당연히 흙의 그 전체적인 모양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흙이 뭐 포석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지만 백의 의도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여기 붙였을 때. 네.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거스른다는 면에서도 안쪽으로 두는 것이 실전 심리상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포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딱 이 장면에서는 서로 시간을 많이 쓰네요. 일단 백 입장에서 시간을 좀 사용한 다음에 일감으로 좀 두기 힘든 수를 뒀기 때문에 네. 이제 이지현 선수도 장고를 좀 하면서 어느 쪽으로 둘까 생각을 했고요. 이 장면에서 집으로만 본다면 여기로 빠지는 게 득인데 지금은 전혀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중앙으로 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중앙 쪽과 하변 쪽 약간 맛보기성으로 흙이 어딘가는 좀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그냥 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막을지 이곳 막을지는 조금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싶어도 이 장면에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네,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백은 여러 가지인가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한 칸 뛰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하는 흙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곳 간격이 꽤 넓어서.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이선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초반부터 백이 좀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네. 포석이라서 감각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렇게 뒤로 받아준다면은 약간이라도 자세 잡는데 이득이긴 해요. 붙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전적일 수도 있는데 한 칸을 좁혔네요. 이거는 충분히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흙도 뭐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이 네. 정도라면. 혹시라도 이제 윤준상 선수가 보고 있는 그림이 끼우는 것? 이걸 보고 있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긴 해요. 이걸 뭐 잡을 순 있지만 그래도 여기의 집이 너무 완벽하게 집이 되기 때문에 백 쪽에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것도 있고 여길 밀어가도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아까처럼 잡는 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지현 선수가 생각을 한다면은 붙이는 수가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고 네. 이것이 만약 이 진행이 이지현 선수 입장에서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느낀다면은 그 다음에 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은 30초. 여길 하나, 그냥 눌러가고 셋, 뭐 하변 쪽 모양을 네. 키우는 것 다섯, 이것도 여섯,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덟, 아홉. 어, 물러받았어요. 뭐가 신경 쓰였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는 게 네. 뭐 크게 이득이 아니다. 자세를 100으로 하여금 쉽게 내어주는 게 별로다라고 본 것 같은데 글쎄요. 날일자면 여길 이제 밀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지현 선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돌은 아직 못 살아 있다.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행마할 때 백이 분명히 신경이 쓰일 것이다. 하지만 흙이 붙여서 이렇게 뒀을 시에는 자세가 아까보다는 그래도 백이 활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으로는 좀 손해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윤준상 선수도 그 자리를 밀리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보고 여길 밀어서 백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흙은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30초. 여길 지킬 때 딴 데 이제 큰 곳을 간다면 전체적으로 다섯, 뭐 서로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여덟, 아홉. 좀 더 적극적으로 이지현 선수는 윤준상 선수의 돌이 쉽게 자리 잡는 것을 지금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세가 잘 나오지 않게 네. 바로 살아있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하나 받아야죠. 백도 일단 나와 놓고 뭐 받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흙이 손을 빼고 여기를 그냥 우변을 받았다가는 막혔을 때 그 다음에 뚫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자리 아프네요. 네, 이렇게 막히면은 네. 안에서 살긴 했지만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일단 백은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선수 모두 초반부터 굉장히 시간을 여섯,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 이제 2승 1패로 이지현 선수가 앞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최근에 둔 것은 아니에요. 네. 2승 1패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백은 여기서 이제 우변 쪽을 받는 것이 일단은 30초. 하나, 무난한 작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흙이 우변 쪽을 붙였을 시에는 다섯, 이 한 점이 잡히면서 백의 안형이 없어지거든요. 여덟, 아홉. 아예 그냥 아주 좋은 자리긴 하죠. 그쵸. 네. 엄청 좋은 자리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받으면은 이제 네. 날일자 걸쳐지는 게 싫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우변은 둘 다 말고 온 느낌이거든요. 일단 흙은 뭐 당연히 네. 차단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지현 선수는 이 돌을 바로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수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30초. 이 자리를 두면서 백을 좀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연한 자리고요.
백은 뭐 자체적으로 안에서 자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한 칸이나 아니면 날일자를 둬서 나와서 끊으면은 이 한 점을 이제 활용해서 자세를 잡는 이런 식으로 일단 둬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흑 입장에서 뭐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칸이냐 여섯, 날일자냐.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이 우변 쪽 같은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이 차단해도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긴 한데 차단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단하면 여기를 두고 패 모양으로 뒀을 때 흑이 좀 골치가 많이 아파요. 위로 두자니 패가 남고 이걸 잡자니 백의 자세가 너무 탄력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붙이면 있고 30초. 넘어갈 수는 있고 하나, 둘, 이 부분에서 후수한 집은 있습니다. 5, 6, 7, 흑이 여기서 만약에 좌하기가 이런 돌의 배석이 아니라면 날일자를 둬서 당연히 집을 차지하는 쪽으로 뒀을 텐데 지금은 백이 단단하게 하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돌의 배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백도 뭐 이렇게 쭉쭉 밀어가는 것이 둘, 나쁘지 않아 셋. 보여요. 넷, 흑은 오히려 뭐 중앙 쪽에서 돌이 오는 것이 7,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변이 꽤 깊어지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초읽기를 한번 씁니다. 지금 가장 생각해 볼 만한 진행은 이제 네. 하변이냐 중앙이냐. 보통이라면 하변인데 글쎄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중앙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을 두더라도 뭐 정확히 어느 자리일지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 정도가 30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뚫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5, 6, 7, 8, 모르면 이제 3-3인가요, 그냥? 격언이 바뀌어야겠어요. 네. 어디 둘지 모르겠으면 그냥 3-3. 이지한 선수가 좌변 쪽을 보고 있어서 좌변을 왜 보고 있을까 했거든요. 저는 좌변 쪽을 만약 보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중앙 쪽을 뭐 날일자를 두고 계속해서 중앙을 경영 뭐 이런 그림을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냥 3-3을 뒀어요. 지금 윤준상 선수의 선택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흑이 보통 잡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백의 이돌이 흑의 모양을 잘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는 실리를 빼앗기지 않는 지금의 진행이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예전의 이론대로라면 흑이 두 텀을 살려야 되는 바둑에서 3-3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30초. 하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언이 다섯, 그러니까 격언을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여덟, 격언대로 둘 수만도 없어요. 윤준상 선수가 사실 이지현 선수가 지금 저번 라운드 강동현 선수에게 바둑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윤준상 선수가 그 바둑을 보고 아 이지현 선수가 셋, 뭔가 초입기 상황에서 공격이 조금 여섯,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약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좀 노골적으로 좀 실리를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도 이렇게 남겨두고요. 네. 좌상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흑이 역시나 이 중앙 쪽 아니면 30초. 여기 날일자 정도에서 백이 한 칸 뛰는 것과 흑이 날일자는 모양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여섯, 좌변 쪽도 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되게 궁금한데 선택을 아직 하지 않는 선에서 네. 좀 계속 선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교환이 주는 의미는 없고요. 하변 쪽은 더더욱 안 가겠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긴 해요. 네. 우중앙에서 다가오는 거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30초. 그렇죠. 하나, 여기 부분에서 다가오고 네. 베개돌이 하변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지키고요. 흙이 다가오고 이런 데 왔을 때 눌러가고 입체적으로 모양이 괜찮거든요. 물론 뭐 저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선수들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중앙이라는 것 30초. 자체가. 하나, 둘, 셋, 한 방에 폭파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볼 때는 하변 쪽에 올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네. 이제 중앙을 한 뭐 이 정도 한 뭐 3-4개 정도에서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어디로 선택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백이 날일자 같은 행마를 하면 무조건 흙은 끊을 겁니다. 아마도. 네, 이게 축이 안 되는 순간에는 30초. 하나, 축이 지금 이 돌에 걸리거든요. 네. 이게 안 되는 순간에는 백이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홉.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글쎄요, 무슨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건너붙이면- 일단 뭐 네. 여기까지는 필연인데요. 뭐 이렇게 두더라도 이것도 어차피 뭐 축이고요. 네. 축이 문제고 혹시 다르게 둔다면 여길 두고 이제 끊는 게 조금 30초. 복잡하긴 하거든요. 둘, 셋, 이것도 넷, 다섯, 여섯, 짠만 할 뿐이지 여덟. 되게 곤란해 보이는데요. 이지현 선수도 일단 시간 연장책 사용하면서 지금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고 흙은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부분적인 손해가 될지 몰라도 이런 교환을 통해서 좀 더 두텁게 만들어 놓고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섯, 저라면 뭐 1초 만에 끊어갔을 것 같은데요. 아홉. 안 들 수 없죠, 여기.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런 수들이 다 아까부터 여기 날일자 두면 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뒀던 수순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지현 선수도 네. 여기까지 날일자를 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좀 확인 작업? 진짜 이 싸움이 내가 혹시 이상한가? 그런 확인 작업 때문에 초입기를 하나 시간 연장체를 하나 사용을 했던 거고요. 상대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여기서 3번 시간을 남았습니다. 쓰는 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 설마요? 날일자를 두면서 네. 이 건너붙이는 수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은 뭐 윤준상 선수답지 않은 말도 안 네. 되는 경솔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읽기 쓰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요. 그냥 어차피 네. 이 부분에서는 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수순 몇 개는 봐놨어도 그 뒤에 수순을 좀 놓고 볼 수도 있고요. 30초. 글쎄요, 결국 여기에 붙이는 수가 이게 안 된다고 보면은 이 다음이 뭐가 없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이거 뭐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나? 이거는 위쪽으로 붙이면 뭐가 다르죠? 묘한 타이밍에 뭐 일단 계속해서
여기 뭐 그냥 반발을 하고 싶게끔 만들고 있긴 하고요. 받으면요. 사실 받아도 무슨 그림을 보는 건지는 30초. 딱히 모르겠어요. 하나, 이게 선수가 된다고 해도 셋, 넷, 아, 다섯, 선수가 되면 그래도 좀 당연히 득이 될 거다.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지연 선수도 시간 쓸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음. 이렇게 진행된다면 흑이 주도권을 잡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윤준상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30초. 하나, 둘, 여길 단수 치고 이렇게 씌우는 수를 네. 보는 것 같아요. 다섯. 씌워서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두 점을 이제 사석 삼아서 오히려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해보자. 이런 그림을 일단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백 입장에서 저렇게 된다고 좋은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백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이고 지금 이지연 선수가 둔 것처럼 여길 늘어서 두거나 아니면 네. 막은 이후에 붙였을 때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 변화가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일단은 이지연 선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섯, 편한 전투가 아닐까 일곱, 그렇게 생각이 여덟. 됩니다. 아홉, 네, 하변 공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윤준상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 킥스와 신한천일염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킥스가 2대 0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윤준상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윤준상 선수가 조금은 네. 좀 기분 나쁜 그런 전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을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한 번 더 사용을 했어요. 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치받자 지금 이지연 선수가 이 부분을 치받았거든요. 지키면 손을 빼겠다 이렇게 보여요. 우벼 같은 경우는 이 돌이 왔다고 해서 움직여봤자 흑이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둘, 셋,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잊지 않고 막은 것은 일단 다음번에 뒀을 때 한 집 모양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지금 흑은 여기 이제 교환하고 이 부분을 두텁게 지켜도 되고 네. 일단 기본은 그냥 너무 뚫고 예, 싶죠? 여기 그냥 뚫어버리고 싶은데요. 네. 역시 나를 짜는 무리였을까요? 지금 이제 윤준상 선수가 수익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붙여서 나갈 수 있으면 그래도 네. 하변의 손실을 어느 정도 좀 감당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뚫고 나갈 수 있으면 그리고 흙이 붙여서 두는 것은 이게 축이 30초. 하나, 막상 축은 아니긴 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있어야 한번 그것까지 되나 하면서 수익기를 네. 해볼 것 같고 예. 이지연 선수는 두터운 쪽을 택했고요. 아까 이 나를자가 좀 무리였다면 어떤 행마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보통 날일자가 안 될 때는 입구자로 행마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 이 우병 같은 경우는 백이 붙여서 넘어가는 것은 있지만 그 이상은 30초. 없어요. 여기 둬봤자 이거는 셋, 아무것도 네. 안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백 쪽에서 지금 둘려는 수는 딱히 뭔가 좋은 수순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길 젖혀서
패 모양으로 만들어서 흙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에는 이 진행이 네. 이제 가능해지죠. 가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유력해져요. 네. 그러니까 여길 두고 패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끊고 패를 따내겠다. 30초. 자체적으로 모양을 잡아보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네. 아, 이건 변화가 너무 어렵네요. 왜냐하면 흙도 이런 데 이제 팩감 쓰거든요. 서로 팩감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저런 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상시국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도 이지현 선수에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쵸? 이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네. 좀 30초. 굉장히 까끌까끌한 부분을 상대가 건드려 오는 거죠. 네, 5, 6, 7, 8, 9. 약간 남겨놓은 채로 하변부터 두고 그 다음에 결행하겠다. 근데 흙은 뭐 그것이 겁난다고 하변을 지킬 수는 없어요. 당연히 붙여간 곳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지금 전체 팀 스코어는 2대 0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장고대국 같은 경우는 네. AI 승부 예측이 지금 한상훈 선수 쪽이 유리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뭐 역전 승이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안국현, 이지현 선수는 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윤준환 선수 하변 우하 쪽의 흙도 뭔가 신경 쓰이지 않느냐. 진짜 치열하게 지금 둡니다. 글쎄요, 그래도 뭐 당장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흙은 30초. 일단 뭐 늘어서 하나, 네. 둘, 셋, 여기가 설령 이렇게 네. 당하더라도 다섯, 여섯, 일곱. 그 이유가 없으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신경이 쓰였나 보네요. 이 자리를 두는 거 보니까. 백은 중앙 쪽으로 있는 게 중앙으로는 득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자체가 이제 아예 집이 없어요. 옥집입니다. 이건 뭐 쉽게 끝날 전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윤준상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언제든지 젖혀서 네. 흙이 물러나면은 30초. 하나, 뭐라도 이렇게 물러나는 순간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살 수가 있고 다섯, 패를 하는 순간에는 패감으로 중앙을 둘 수가 있으니까 네. 괜찮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지현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뭔가 패를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체로도 워낙 큰 자리예요. 이제는 패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렇게 진행시켜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분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흙이 확실히 뭐 좀 주도권을 잡고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확정가가 100이 많고 우하기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실히 흙의 우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여기서 100이 느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해 보이고 흙은 바로 우변 쪽을 정리하느냐 아니면은 당장 패는 견딜 수 있다 보고 이런 거 하나만 돼 있어도 조금이라도 흙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을 두느냐 30초.
중앙 쪽만 둘 수 있다면 그래도 두고 싶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먼저 가요. 백이요. 하변은 괜찮나요? 하변은 연결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둬도 네. 늘어서 막으면 차단을 해서 흙이 먼저 잡히거든요. 여길 두더라도 흙이 먼저 잡히고 그냥 이 부분을 두더라도 어느 쪽을 둬도 흙이 먼저 잡혀요. 그러니까 흙이 둘 수 있는 건 젖힌 이후에 뭐 호구 정도 30초. 하나, 둘, 이런 정도로 해결이 네. 되겠네요. 이렇게 다섯, 두고 흙이 우변 여섯, 정리 일곱, 여덟, 서로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백이 뭐 어디가 뭐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바둑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네. 흙을 잡고 두고 싶은 바둑이네요. 이 바둑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흙이 좀 주도권을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유리한 상황도 절대 아니고 실제로 집만 계산해 보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흙이 이제 지켰다고 봐도 네. 얘가 8, 10, 20, 30, 한 뭐 40집? 40집의 좌변과 이제 상변. 일단 여기는 뭐 집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서요. 40집의 두터움이라 보면은 여기가 6, 8, 10, 18, 20, 30, 40, 45집. 100은 이제 45집 정도는 확정가예요. 네. 흙도 뭐 한 45집 정도는 그래도 최소 봐줘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는 이제 비슷한데 과연 이도를 공격하면서 흙이 더 이상 좀 얻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의외로 백이 그냥 탈출하면서 네. 쉽게 그냥 흙의 모양을 오히려 뭐 견제하면서 둘 수 있느냐 거기서 승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압박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두고 싶긴 하지만 네. 실제로 대국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백이 곰마가 뭐 양곰마도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하게 압박은 당하겠지만 진짜 심할 정도로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아기가 꽤 많이 신경 쓰여요. 흙은 지금 하변 처리 이후에 우아기 쪽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전만 해도 하변 쪽이 뭐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우아기를 백이 패를 이기더라도 흙에 사활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패를 이기는 순간 흙 사활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흙이 많이 커졌어요. 서둘러 와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자상기 쪽 두는 것들이 팩감이 됐다면 지금 팩감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지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날일자 정도 해서 일단은 뭐 탈출을 해야죠. 흙은 한 칸이나 날일자로 두면서 흙도 압박을 해야 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상의 급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소 자리예요. 한 칸을 띄었을 때 팩감만 많다면 그냥 이렇게 둬서 차단해 버릴 수 있거든요. 백이 한 칸 뛰는 행마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지현 선수는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마를 좀 안전하게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행마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다고 보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백이 너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쭉쭉 뻗어 나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럼 오는 방향을 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흑의 경우는 네. 이것까지는 몰라도 여기를 계속 두기보다는 네, 이 자리, 아. 이 자리를 좀 둬서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집으로는 좀 손해일지 몰라도 중앙에서 굉장히 심하게 좀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두는 수법도 모양을 정리할 때 돌을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두텁게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두는 수법입니다. 지금 장고대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상원 선수가 좀 유리하게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국현 선수와 정서준 선수의 대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다섯, 여섯, 누가 좋은지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보통이라면 이런 모양에서 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서 두는 바둑도 있긴 한데 지금은 백이 이 정도라면 그래도 적당히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 근데 흑도 셋, 막상 넷, 다르게 두기는 흑도 좀 떨리긴 떨리겠네요. 백이 다르게 아예 둔다면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데 네. 아, 두네 그냥 아예 그냥 여기까지 들어와 버릴까 봐요. 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일단 이건 축이긴 축이네요. 흙도 좀 얇아지긴 하네요. 그쵸. 안 된다고 보고 일단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좌변에 이런 두는 수 같은 경우는 흑이 당연히 백돌이 왔기 때문에 집으로는 당연히 득이 없는데 중앙 쪽에 돌이 왔기 때문에 잡진 못하더라도 꽤 강하게 좀 네. 압박을 셋,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연스럽게 우중함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막상 더 이상 듣는 건 없네요. 이 자리를 둬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수로만 막을 수 있으면은 아까 전보다는 흙이 좋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에 하나를 맞았었는데 지금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아도 젖혀서 여기를 두면은 마지막 하나, 위로 끊는 거는 밑으로 돌려쳐서 아무것도 아니고 넷, 이 자리를 다섯, 두는 것은 여섯, 일곱, 꽤 여덟, 많이 보태주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되면 막을 수 있네요. 선수로. 막을 수는 있지만 이쪽까지 보태주는 것이 좀 기분 나쁩니다. 흑의 경우는 여기까지 하나 밀어놓고 중앙 쪽 공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까지 밀어놓고 중앙 쪽 공격을 가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단수 치고 여기 두면은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흑이 마지막 이곳으로 하나, 활용을 하면은 둘, 잡으러 갈 때 도움이 셋, 될 수가 있거든요. 넷, 다섯, 이거 하나 밀어놓고 중앙 쪽 일곱, 심하게 좀 공격을 여덟.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옮겨지나요? 이지현 선수는 네. 뭐 본의 아니게 첫 번째 대국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 대국도 그렇고 거의 뭐 대바 사냥에 가까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네요. 상대가 좀 의도한 것도 있죠. 네,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네. 윤준상 선수가 거의 뭐 이렇게 이끌어 간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지현 선수 네. 두텁게 두고 다섯. 이렇게 여섯, 공격하는 거 뭐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결코 이 진행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두는 진행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억지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이 가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분의 약점 같은 경우는 뒤로 한 발 물러나면 막는다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거 잡히던지 이렇게 뚫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네. 흑이 한 발 물러나서 받는다면은 30초,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 네, 넷, 이렇게 압박을 다섯, 하면 백이 여섯, 우중항에 들어갈 일곱, 시간은 없겠는데요. 여기는 네. 지금 여기 나렐자를 할 텐데요. 네. 이것까지는 집으로 봐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집으로 봐준다고 해도 백이 살아가면은 흑이 집으로 유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더 흑은 좀 이득을 봐야 돼요. 마지막 대만 사냥 좋아하는 선수라면 여기서 아예 이쪽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부분에 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것은 흑도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끊기가 어렵거든요. 백은 여기에 이제 약간의 약점을 노리고 한 칸 정도 띄어서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노려볼 곳이 있나요? 조금 더 노리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밀 때 이렇게 늘어서 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교환이 돼 있어도 아예 끊기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혹시라도 여기를 다 끊는 수를 둬버리면 그때 다르게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젖히고 이어도 이은 이후에 어차피 그 이후 백이 뭐 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건드리기는 백도 좀 부담입니다. 한 칸 띄어서 이곳 차단하는 것을 방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나가야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중앙 부분은 흙도 뭐 어딘가는 좀 지켜둬야 돼요. 왜냐하면 거길 이제는 안 지키면은 반대로 백이 이렇게 두면은 흙이 잡히거든요. 흙은 좀 느린 듯 해도 네. 그냥 이런 데가 의외로 두터운가요? 네, 두텁다고 생각이 돼요. 안 두면 바로 다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걸 민다고 해도 결국은 이 자리로 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끊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끊을 수는 없고 그 교환 해놓고 지키겠다인 것 같습니다. 눈 모양이 더 안 나게. 두고두고 좀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이거 넣는 것보다 이 자리가 좀 더 유력할 것 같고 지킬 때 사실 대마가 잘 안 잡혀서 그렇지 백이 은근히 떨리긴 떨려요. 지금 뭐 어디 한 집도 지금 없고 후수 한 집밖에 없고 네.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흙이 선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둘, 그러니까 벽이 있기 때문에 다섯, 오히려 답답합니다. 일곱. 그리고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중앙이 계속 붙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전에도 2선까지는 대략적으로 집을 계산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흙이 날일자 하고 여기까지 둬서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네. 이렇게 수순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집의 균형은 집의 지도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요. 거기요? 이거는 그냥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맞겠다라는 거네요. 이걸 왜 먹여쳤냐면요. 여기서 네. 백이 손을 빼면은 그냥 끊어서 이렇게 두면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촉촉수로. 이거는 잡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두면은 수가 됩니다. 뒤로 입잔이 늘어서 흙이 네. 먼저 한 수 빠르고 여길 두 잔이 뒤에서 조이면 끊어서 아, 이을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둬야 되는데 그래서 먹여쳤군요. 네, 늘게 되면은 셋, 흙이 잡을 수가 있어요. 다섯, 근데 여섯, 제가 여기를 먹여쳤는데 조금 놀랬던 아홉. 이유는 네. 이제 중앙 쪽에서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예 포기를 한 것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선수는 그냥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이거는 계속 잡으러 가는 건 좀 자신 없어라고 생각하고 네. 중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지켜졌고 네. 좌변 쪽 둬서 이제 집으로 좀 두겠다 이런 뜻이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형세 판단도 여러 번 했을 텐데요.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해설하다 보면은 실제로 둘 때는 안 그러는데 굉장히 공격형인가 봐요. 어지간하면 잡으러 가는 쪽으로 자꾸 수를 읽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줄 때 안 그러세요? 아니, 저는 누가 물어보면 공격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엄청난 실력이긴 네,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흙을 가지고 두고 싶어요, 저라면. 근데 여덟, 아홉.
뭐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네. 이 부분은 역시 집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여길 막긴 막았는데 좌변을 네. 막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이 되긴 될 테지만 중앙 쪽을 좀 밀면은 뭐 자연스럽게 지금 나갈 수가 있어서요. 뭐 차단당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마지막 하지만 뭐 큰 집이 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라리 여길 붙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나가면 끊어서 이러면은 이 정도라면은 괜찮게 막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길 둬도 어떻게 보면 차단 당하는 것 같지만 끊어서 이도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흑 대만은 문제 없습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수순이 있다면 여기 두고 30초. 이걸 하나, 끊고 둘, 네. 여길 나가는 게 흑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다섯, 여섯, 나가면 단수 쳐서 이건 끊기거든요. 아홉.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 둘 때 나가고 끊으면 막상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흑은 그냥 단수 치고 여기 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네요. 이쪽은 조금 지워졌지만 늘었기 때문에 귀에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바둑은 이재현 선수가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백이 흑을 뭐 공격할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끝내기 승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흑이 집으로 아주 많이 앞서는 건 아니군요. 네. 흑이 지금 모양이 뭐 크긴 한데 그래도 백이 초반에 좀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를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네. 장고대국이 종료된 건가요? 네, 지금 뭔가 한 판이 마지막. 끝났는데 네. 장고대국이 끝이 났네요. 넷, 다섯, 자, 여섯.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한상훈 선수 쪽을 얘기했었는데요. 네, 한상훈 선수가 계속해서 유리하다 그렇게 승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 백홍석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장고대국이었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의 승리군요. 백홍석 선수도 올 시즌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백홍석 선수도 네. 굉장히 마음 부담이 되는 시즌 출발입니다. 자, 일단 한상훈 선수가 위기의 팀을 구해냈고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 팀 승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백홍석 선수 잘 안 풀려요. 네. 자, 한상훈 선수가 한 점 따라 붙으면서 스코어는 1대 2가 됩니다.
자, 킥스가 여전히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속기 대국 2경기에서 양 팀의 승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킥스와 신한천을 염의 3라운드 1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